어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국민학교를 다녔는지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을 가거나 혹시 운동회가 있다면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요. 새로운 과목을 시작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제가 OT에서 이야기했을지 왜라는 호기심을 아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궁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과목은요. 인간하고 인간공학이잖아요. 인간, 사람과 뭐예요? 기계를 연결하는 거래. 맨머신 시스템이에요.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과목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시험 과목이죠. 이거는 그럼 몇 문제가 나오나? 역시 20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 시간이 몇 분이라고? 한 문제 푸는데 1.5분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풀어봤지만 10초도 안 걸려서 답을 만드는 게 많았습니다. 또 제가 OT부터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만점의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60점과 100점은 동일한데요. 59점과 60점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합격이고 얘는 불합격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왜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까? 바로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점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지옥에서 천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인간공학이라는 제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과 인간공학부터 8장까지 우리는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NCS 기준에 맞게 강의를 했고 2015년 합격하기 위한 거야. 물론 2016년, 2017년에 바뀐다면 그때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이 뭐다고? 중점 학습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1장에서 안전과 인간공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 이거예요.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본장은 안전공학도로서 인간의 사항과 목적이에요. 그럼 야, 너 인간의 사항과 목적이 뭐냐? 건강하고 장수 돈 버는 거다. 건강하고 장수 돈 벌려면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 자격증 따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의했대요. 인간, 기계의 기능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본사항, 안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프티 퍼스트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어 한마디 한다면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고 세프티 퍼스트, 안전이 제일이다. 누가 이 얘기했다고? 1906년경에 게리가 이 얘기했다. 답이 뭐다? 3번도 들어있고 4번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등을 구체적이래요. 서술하였고 안전공학도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될 내용, 인지라는 거 이거죠. 바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인지입니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시험에 출제되는 예상되는 내용은 NCS 기준의 이해가 현재 기준에 맞게 인간공학의 정의와 인간기계 체계, 다른 말로 뭐요? 머신 시스템과 체계 설비와 인간 요소, 머신 시스템과 4M이라는 바로 M자가 들어간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공학의 목적이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기계 설비와 환경이 삼위일체가 뭐다 돼요? 안전해야 되고 쾌적하고 편리해야 되고 효율이 있는 게 바로 인간을 고려한 설계가 바로 인간공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데 유명한 미국의 차피니스 A라는 철학자는 인간공학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 그러면 안전과 능률이다. 이것이 인간공학에 답 나오는 거 한 개 문제 출제했습니다. 다음 제가 인간공학을 가장 잘 연구한 학문은 보다 인간공학이란 한마디로 가면 안전과 능률을 가면 최대의 안전과 쾌적성 어떤 말도 안전과 능률이 포함된 것이 바로 답이다. 됐죠? 우리는 중점 학습 내용의 한 문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요. 본장을 가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입니다. 미국의 차피니스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멤버지 어떻게 다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인간공학 초점은 물질을 기구도 하는데 단지 누구 말 믿으나 인간공학을 정의라 어떻게 다시 조금 더 인간한다면 인간공학이란 사람은 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앉고 싶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공학입니다. 그런데 안 서 있으면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답이 뭐냐? 그래서 차피니스라는 사람이 인간공학을 연구했는데 인간공학 결론은 뒤에 하겠지만 안전과 능률이라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이 전체의 내용은 시험에 나온 일도 없고 은행에 저장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역시 계속해서 이런 인간공학을 연구할 때는 사람에 맞아야 된다. 복지 향상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서 얘기했어요? 산업심리를 연구하는 목적은 첫째, 사람을 적조소에 배치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 또 이야기한다면 사고를 방지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고 방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능률을 또 낼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시험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면 여기서 정의하고 있죠. 바로 본론 부분을 보다 합격 날개, 합격 예측, 용어 정리 참고해서 또는 보충학습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인간공학 뭐 요거야. 다음 중 우리 바로 제일 앞쪽에 중점 학습 내용에도 강조했죠. 인간공학의 목적은 안전성의 향상과 사고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전관리 현장이나 1과목 또는 2과목 오로지 모든 것이 안전에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계의 조작성과 능률에서 생산성의 향상, 쾌적성입니다. 바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어떻게 로스를 줄이고 바로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그런 사실 내용보다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인간공학의 목표이자 안전공학의 목표, 인간공학의 목표는 그러면 능률과 생산성 이걸 다 빼고 최고의 능률과 최대의 안전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공학의 목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나머지는 인간공학이란 뭐 인간기계, 물적, 인간의 특성을 능력에 조화도 설계하기 위한 수단이다. 표기 방법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에르곤과 노믹스의 합성어를 가지고 인간공학인데 요게 또는요. 요 표기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 아이고 2014년 9월 20일 날 마지막 기사시험에 요게 딱 나왔더라고. 인간공학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요놈과 요놈의 합성을 해서 그래서 다시 우리말로 하면 노동 또는 뭐 법칙 이런 거 다 나온 게 아니고 결론은 학문 또는 학술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그리스에서 에르곤과 노믹스의 합성어가 뭐라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인간공학이다. 몇 번을 들어있다? 4번이네. 아유 시험 문제를 인간공학 20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여기 은행에 들어있네요. 그래요. 다음 장 역시 인간공학의 발달 과정, 아이의 과정 이런 것이 쫙 나온다. 이건 어떻게 얘기했어? 넘어가야죠. 이런 거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인간공학에 적용된다. 역시 별 의미 없는 내용들입니다. 야 그럼 의미 없는 내용들을 지나가지 왜 그래 놓냐 그러면 책의 모양은 돼야 되고 내가 또 학문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요. 역시 줄여서 합격 예측에 해놨잖아요. 뭐라면 인간공학적 제어 방법. 인간공학 제어 방법에는요 4개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문제, 문제가 시키는 위험성 규명과 평가를 해야 되고 항상 공학적이면서 경영적인 교정 방법의 설계와 수용입니다. 도입된 교재방 효율성 감시와 평가 등을 가질 수 있고요. 요놈보다는 요놈이 은행에 들어있다. 우리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에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첫째, 자극 관련성과 유해 인간공학이고요. 자극 관련성의 유해 위험이라고 그래. 항상 이거는 우리 안전관리로서 항상 강조했지만 자극 관련성과 있는 유해 위험 작업 분석, 그 다른 말로 유해 분석을
분석했으면 어떻게? 그게 바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뭘 개선하느냐? 작업 환경 개선하는 거고, 제품 설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뒤에서 가도 계속 세프티, 매니지먼트 혹은 세프티 어세트먼트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장비와 공구 설계, 작업 공간의 설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재해 및 질방염, 요것이 인간공학의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5가지 분야인데 현재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요. 내가 왜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체계는 뭐요?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요. 목적과 기본 기능가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가 될 것이고 요 뒤에 4가지 이야기하고 입출력 통신도의 절차 등이 있고요. 인간의 성능 특성은요. 사람이 휴먼 퍼포먼스, 사람이 성능을 잘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속도, 정확성, 사용자 만족인데 저도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 할까? 또 말 표현도 여러분이 가장 듣기 좋게 속도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급하면 빨리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다 했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다시 뭐요? 복습을 한 거예요. 안전성 향, 사고 방지, 기조 능률 향상, 쾌적성.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합격 예측에서 얘기했던 안전과 능률이에요. 됐죠? 이거는 복습. 이거는 알아야 돼. 사람도 뭐가 그래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인간공학에도 가치가 있어요. 첫째,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됐고 나왔던 다음 중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가 아닌 것은 이래요. 첫째, 인간공학을 하는 목적은 성능을 향상시켜요. 둘째, 사고 및 오용 위한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넷째, 생산 및 정비 유지의 경제성이 증대되고요. 다섯째, 일용 이용률이 향상되고 여섯째, 사용자의 수용도가 향상되는데 수용도가 감소된다는 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답이죠. 요것도 3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가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인간공학에는요. 낼 문제가 없으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공학의 분석 방법도 6가지 있어요. 사람과 기계의 분석 방법은 순간 조작 분석. 그때마다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부담 분석을 할 거고요. 셋째는 지각 운동. 넷째는 사용 빈도. 다섯째 연속 컨트롤 부담. 여섯번째 기계 상호 연관성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이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설명하려면 테일러와 길브레드 얘기까지 가기 때문에 큰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인간공학의 연구나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가치 및 효과는요. 여기서는 3가지 효과가 있어요. 묘사적이냐, 실험적이냐, 평가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아들을 거 이게 실험적, 평가적보다는 묘사적이란 말은 계속 나오겠죠. 뭘 묘사했다 이런 것은요. 우선 알아둘 게 우리 어디서 뭐 했어요? 산업안전보건표지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관계자의 출입금지 5가지 표지를 했는데 이 표지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냐 그러면 묘사적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적. 그러면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어떠한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묘사적 연구에 이것만 알아놓으면 돼. 됐죠? 그런데 예습을 하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묘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이번 시험에 나올 테니까 공부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한다면 이걸 가지고 임의적 연구, 임의적 연구라고 이렇게 임의적 실험, 임의적은 뭐다? 산업안전보건표지가 있는 것은 묘사적인데 그걸 공부해라, 강조하고 배우라 할 때는 뭐다? 임의적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또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임시점검이라든지 또 건강신체검사, 임시건강검사 일어나면 이거는 강제적이야. 그리고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강조하면 뭐다? 임의적이다. 됐죠? 그래요. 다음 장이야. 와, 드디어 나왔어요. 출제된다.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준도 있다. 몇 가지 기준을 하면 성능 척도요. 사람의 성능 척도, 둘째 주관적 반응, 생리학적 지표, 사고 및 가호의 빈도예요. 생리학적 지표는 동공 확장 등으로 연구한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놀라니까 사람의 눈이 뭐만 했다? 항소눈만 했다. 이게 동공학제. 근데 결론은 뭐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많이 크게 표현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다음 중 인간 기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인간 성능 척도, 주관적 반응을 뭐 하겠어? 객관적 반응. 요걸 딱 고치면 이게 답이지 뭐.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인간 기준의 평가 기준은요. 빈도, 강도, 잠복, 뭐 지속, 인간의 신뢰도인데 결론은 인간 기준의 종류 4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나올 거야. 어디에서? 합격 예측에서 혹은 합격 날개에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합격의 결론은 예습과 복습. 우리 교육의 지도 8원칙 했죠. 공부는 어떻게 한다? 기획, 따다고 앉을 때 같이 한다. 그뿐 아니죠. 교육 진행 4단계에서 준비, 제시, 적용, 평가 단계에서 제시 단계에서 뭐야? 급소를 강조하고 될 때까지 강의하고 될 때까지 강사가 꾸준히 노력한다. 주체인 강사와 객체인 여러분이 함께하면 바로 자격증이 간다. 그래요. 했잖아 금방. 어디요? 딱 여기 또 요거 갖다 놨어. 왜? 답이 2번으로 들어가 있고 4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 그 다음 인간공학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첫째는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를 감수하고 이건 또 복습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무죄는 며칠? 3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것은 산업재해. 3일 이상 이하로 이하거나 3일 이하는 무죄라 그랬어요. 생산 원가를 절감합니다.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재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이 똑똑한 전화, 스마트폰을 가지고 확인하라 그러네요. 지금 저의 강의는 대한민국 시장에 쫙 깔려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요. 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전화해 보십시오. 어떤 강의를 들으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또 전화하겠죠. 꼭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 구축. 근데 여기서는 뭐 인간공학의 필요성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만 기억한다? 요것만 기억한다. 그래요. 책의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인간공학의 기억 역시 앞에서 우리 했어. 첫째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수용도도 향상시키고 인력률 향상, 어디에서 사고, 오용, 손실 감소, 생산, 경비, 경제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다 했고요. 요 지금 오탁을 냈죠. 왜냐하면 저도 이래요. 생산 및 경비, 경계 유지의 경제성을 중대하면 되나? 뭐 정대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벌써 30년을 이 책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이렇게 이번같이 상세하게 하지 않으니까 중대인지 정대인지 저도 모르고 이거 바로 요거는 중요한 거 정대다. 드디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바로 은행에 들어있다.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연구를 위한 수집 자료 중 동공학장 내가 뭐라 그랬어? 항소눈까지 항소눈같이 딱 크게 된다. 등과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생리적이다. 생리.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생리. 바로 이거는 무슨 지표? 생리지표. 땡땡 해가지고 딱 내놔. 됐죠? 그렇게 나오는 거면서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은행 문제에 들어있다는 것도 제가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공학 기준은 체계 묘사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체계의 수명부터 신뢰도, 정비도, 가용도, 운영비, 운영 용의도, 소유 인력까지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알아둘 게 감성공학이 뭐예요? 여러분의 감성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계면이라고 해도 경계라는 말을 쓰죠. 경계. A와 B와 경계선을 계면. 이 면은요. 그래서 신체적과 지적과 감성적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이거예요. 다음 중 인간의 인터페이스 종류가 아닌 것은 이래 나와요. 인터페이스 종류는 그래서 신체적을 다른 말 형태적이라고 그러고요. 지적, 그 다음에 감성적 세 개 쓰는데 특히 감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실 결과가 가지고 이게 답이야. 막연하게 나오는 게 답이야. 다음 중
감성과 인간공학에서 감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럼 답이 진부감이라는 답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 종류, 신체적을 형태적이라고 지적, 감성적인데 말 그대로 신체는 신체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지적이에요. 머리가 나쁘냐, 인지와 정신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감성적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고, 그래서 쾌적이냐 편리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부감과 종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연이어요. 인간공학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어떻게 신선한 마음으로, 잠이 하지 않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